샬롯의 거미줄. 도리언 박사의 진단.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펀은 부엌 개수대에 서서 엄마가 아침 설거지 그릇들을 씻으면 그것들을 닦아 말렸다. 에러블 부인은 잠자코 일을 했다. 에러블 부인은 펀이 삼촌네 헛간에 가서 가축들을 들여다보며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바랐다. 펀은 사발 안쪽을 행주로 훔치며 말했다. 샬롯은 제가 들어본 중에서 이야기를 가장 잘해요. 에러블 부인은 엄하게 말했다. 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거미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도 알잖니. 거미는 말을 못해. 펀이 대답했다. 샬롯은 할 수 있어요. 아주 크게 말하지는 않지만 말을 해요. 에러블 부인이 물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던? 있잖아요. 샬롯이 우리들한테 거미줄로 물고기를 잡은 자기 사촌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도 재밌죠? 펀! 어떻게 물고기가 거미줄에 걸려든단 말이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너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구나.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샬롯은 괜한 거짓말은 절대 안 한다고요. 샬롯의 사촌이 개울을 가로질러서 거미줄을 짰대요. 어느 날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데 조그만 물고기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다가 그 거미줄에 엉켜 한쪽 지느러미가 걸렸대요, 엄마. 꼬리는 마구 버둥거려서 햇빛에 반짝거렸고요. 거미줄은 물고기 무게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밑으로 쳐졌고요. 아시겠죠? 샬롯의 사촌은 미끄러져 들어가기도 하고 획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머리를 얻어맞기도 하고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뛰어나오기도 하고 거미줄을 에러블 부인이 야단을 쳤다. 펀! 그만해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그만해라. 펀이 말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에러블 부인은 궁금해져 물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니? 샬롯의 사촌이 이겼어요. 그 물고기를 꽁꽁 휘감은 다음 적당한 때에 먹었대요. 거미도 우리처럼 먹어야만 해요. 에러블 부인이 의심쩍게 말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샬롯한테는 풍선을 타는 사촌도 있대요. 그 사촌은 물구나무를 서서 거미줄을 많이 뽑아내서는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간대요. 엄마도 그렇게 해보면 좋겠죠? 에러블 부인이 대답했다. 그래, 생각해보면 그러고도 쉽구나, 펀. 엄마는 내가 오늘은 주커만 삼촌의 헛간에 가서 놀지 말고 밖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찾아서 재밌게 밖에서 놀아봐. 너는 그 헛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혼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 펀이 말했다. 혼자? 혼자라고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 헛간 아래층에 있어요. 거긴 아주 사교적인 곳이라고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잠시 후 펀은 보이지 않았다. 펀은 삼촌네로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에러블 부인은 거실 청소를 했다. 에러블 부인은 일을 하면서도 내내 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가 가축들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같지 않았다. 마침내 에러블 부인은 나이 많은 도리언 박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인은 차를 타고 마을에 있는 도리언 박사의 진료소로 달려갔다. 도리언 박사는 턱수염이 덥수룩했다. 박사는 에러블 부인을 보자 반가워하며 편안한 의자를 내주었다. 에러블 부인은 찾아온 사정을 설명했다. 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펀이 주커만 삼촌의 헛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 애는 헛간 한 구석, 돼지 우리 근처에 우유 쌀 때 쓰는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몇 시간이고 가축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도리언 박사는 뒤로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박사가 말했다. 정말 근사하겠군요. 거긴 분명히 멋지고 조용할 것이에요. 주커만 씨가 양도 몇 마리 기르고 있지요?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네, 하지만 모든 게 펀더러 우유를 먹여 키우게 한 돼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 애는 돼지를 윌버라고 불러요. 주커만 삼촌이 그 돼지를 샀는데 돼지를 거기로 옮긴 후로 가까이 있고 싶어서 삼촌네로 가는 거예요. 도리언 박사가 눈을 뜨며 말했다. 그 돼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한 돼지라더군요. 에러블 부인이 초조하게 물었다. 거미줄에 나타난 글자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박사가 대답했다. 네. 에러블 부인이 물었다. 글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어떻게 거미줄에 글이 쓰여졌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도리언 박사가 말했다. 아니요. 오호, 이해가 안 되지요? 하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라면 무엇보다도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짜게 되었는지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글자가 나타났을 때 모두들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미줄 자체가 기적이라는 지적은 안 하더군요.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거미줄이 뭐가 기적이라는 건가요? 저는 박사님이 왜 거미줄을 기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거미줄일 뿐인데. 도리언 박사가 물었다. 혹시 거미줄을 짜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에러블 부인은 불편한 듯 의자를 움직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깔개를 뜬다거나 양말을 뜨개질할 수는 있어요. 박사가 말했다. 아, 물론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럼 거미한테는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새끼 거미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거미줄 짜는 법을 알지요. 그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그런 것 같네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거미줄에 어떻게 글자가 쓰여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이해가 안 되고 전 이해가 안 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도리언 박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들 모두 그래요. 나는 박사입니다. 사람들은 박사라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는 모든 걸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에러블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펀의 말로는 그 가축들이 서로 말을 한대요, 도리언 박사님.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리언 박사가 대답했다. 동물들이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뭐 어떤 동물이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을 수도 있고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어린이는 성인보다 주의력이 뛰어납니다. 펀이 주커마치 헛간내에 있는 가축들이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믿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을 덜 하면 가축들이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러블 부인이 말했다. 네, 마음이 좀 놓이네요. 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사가 물었다. 펀은 건강합니까? 그럼요. 식욕은 좋고요? 그럼요. 항상 배가 고프다고 해요. 밤에 잠은 잘 잡니까? 그럼요. 박사가 말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애가 돼지나 양이 거위나 거미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하게 될까요? 펀이 몇 살이죠? 8살이에요. 도리언 박사가 말했다. 글쎄요. 내 생각에는 그 애는 언제나 동물을 좋아할 것 같군요. 그래도 주커마씨 헛간 아래층에서 평생을 보내진 않을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떤가요? 그 애가 아는 남자친구는 있나요? 에러블 부인이 경쾌하게 말했다. 헨리 퍼시라는 아이를 알아요. 도리언 박사는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사가 중얼거렸다. 헨리 퍼시라, 잘 되었군요. 제 생각에는 걱정한 일이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펀이 원한다면 헛간에 있는 그의 친구들하고 사귀도록 두세요. 거미와 돼지는 정말로 헨리 퍼시만큼이나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하지만 헨리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가 펀의 관심을 끌 날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아이들은 해마다 달라지니까요. 박사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에이브리는 어떤가요? 에러블 부인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아, 에이브리요. 에이브리야 언제나 건강하죠. 물론 온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말벌이나 꿀벌한테 쏘이기도 하고 개구리나 뱀을 집에 가져오기도 하고 손대는 거 뭐든지 망가뜨리기는 하지만요. 그 애는 건강하답니다. 박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에러블 부인은 작별 인사를 하며 도리언 박사가 조언을 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에러블 부인은 한결 마음이 놓였다.